뭐가 문제는요, 주거이죠. 주거. 주거가 또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거 문제를 잘 풀고 또 여러분이 제가 다른 문제집을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 이 탐구 문제만큼 이렇게 잘 된 문제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탐구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보시고 또 이해가 안 되면 또 한 번 더 알아보고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저것 문제집을 사서 뭐 출판사 문제집 보니까 종합평가 뭐 한 3회 많으면 5회밖에 없잖아요. 또 우리 문제집은 각 과마다 다 문제가 있고 구술 문제가 있고 작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풀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5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 주거예요. 주거는 우리가 사는 집에 대한 이야기죠. 집. 주거하면 우리가 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는 단독주택은 이 단독주택 이야기예요. 보통 한 가구가 한 집이라는 거죠. 한 가족, 한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집을 한 채씩 각각 지은 형태를 말한다. 그렇죠? 집의 단독주택은 한 가구 한 가구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집의 형태죠. 단독주택에는 여러 가구가 각각의 독립적인 공간을 차지하며 살 수 있도록 뭐예요? 예, 다가구 주택이죠. 그래서 주택에는 이렇게 음, 단독주택이 있고 또 무슨 주택이 있어요? 공동주택이 있죠. 공동주택. 그래서 이 단독주택은 보면은 어, 우리가 일반 주택을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집 하나 있잖아요. 그 일반 주택.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다가구 주택.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한 집인 거죠. 한 집. 다가구 주택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주인이 한 명이다. 주인이 한 명. 주인이 한 명이고 나머지 집 다 같은 집 이렇게 여러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사는 거죠. 공동주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어요? 다세대 주택이요. 다세대 주택하고 또 어, 주택하고 연립주택, 연립주택하고 그다음에 아파트죠. 그래서 다 집마다 주인이 달라요. 각 집마다 주인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독주택에는 여러 가구가 각각의 독립적인 공간을 차지하며 살 수 있도록 지은 다가구 주택. 이 다가구 주택은 이제 이 건물의 주인은 한 명이죠. 건물주가 한 명. 이 다세대 주택은 집마다 주인이 달라요. 집마다 주인이 있어요. 한국 주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과거에는 공동주택이 대부분이었다. 과거에는 요즘이죠. 요즘에 공동주택이 많죠. 과거가 아니죠.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심해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층간소음이 심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건 아니죠. 아파트를 선호하죠. 한국 사람들은. 틀렸습니다.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단독주택에 사는 가구 수가 늘고 있다.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이죠.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면서 소형주택은 작은 평수 있죠. 작은 평수. 작은 평수의 주택을 소형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사회적인 배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싼 가격에 집을
사거나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주택은 임대주택이죠. 임대주택. 싼 가격에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즘에 많이 나오는 공공임대주택은 이제 대도시에는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서민들이 집을 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지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싼 값에 집을 사거나 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이고요. 그리고 또 임대주택이 요즘에는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또 사회초년생을 위한 또 젊은 사람들을 위한 행복주택 이런 임대주택도 있고 독거노인을 위해서 있는 임대주택도 있어요. 공공실버주택이라고 하죠. 또 그런 거 임대주택이에요 다. 그래서 임대주택에는 뭐 행복주택, 그다음에 공공실버주택,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을 위한 임대주택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임대주택이에요. 4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는 공동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각각 독립된 그렇죠. 주인이 다 달라요.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든 집의 형태를 말한다.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이 공동주택이죠. 연립주택은 몇 층 이하예요? 연립주택은 그렇죠. 4층 이하예요. 4층. 4층도 연립주택에 들어가요. 그럼 5층부터는 뭐예요? 아파트라고 하죠. 5층부터는 아파트. 4층까지는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지하 1층에도 주거 공간이 있는 경우가 있다. 지하 1층에도 사람들이 살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 중 아래 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아래 글의 내용. 최근 반전세는 거의 없어지고 있다. 한국은 반전세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 반전세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전세와 월세를 혼합한 반전세라는 방식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맞죠. 이거는 틀렸습니다. 많아지고 있다. 전세는 한국에서 고유하게 발달한 임대 방법이다. 그렇죠. 전세는 한국에서 널리 활용된다. 이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발달한 임대 방법이 바로 전세예요. 전세. 한국에서만 널리 고유하게 발달한 임대 방법. 전세는 집주인에게 매달 일정한 돈을 내고 매달 일정한 돈을 내는 건 뭐예요? 월세죠. 월세. 집이나 방을 빌려 쓰는 것이다. 월세는 집주인에게 일정한 돈을 보증금으로 맡기고 보증금으로 맡기는 것은 뭐예요? 네, 전세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바뀌었어요. 아래 3번하고 4번이 바뀌었네요. 그래서 읽어보면 한국에서는 집에 거주하는 형태는 자기 집, 전세, 보증금을 맡기고 일정한 기간 동안 사는 거, 월세, 매달 일정한 돈을 내는 걸 월세라고 하죠. 그래서 자가는 자기 집이고 전세는 집주인에게 일정한 돈을 보증금으로 맡기고 계약 기간 동안 집이나 방을 빌려 쓰는 방식. 월세는 집주인에게 매달 일정한 돈을 내고 집이나 방을 빌려 쓰는 방식. 월세의 경우도 어느 정도 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금액은 전세에 비해서 보증금을 이제 월세 같은 경우는 전세에 비해서 조금 적죠. 최근에 전세와 월세를 혼합한 반전세라는 방식도 많아지고 있는데 반전세는 보증금은 전세보다는 적고 월세보다는 많은 편이다. 이렇게 했죠. 우리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뭐를 받으라고 했어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아둬야만이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우선권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걸 조심하시고 6번 한국의 주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부동산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부동산 사이트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이 더 적게 들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네요. 음,
한국인들이 주거 선택에서 중요시하는 것 중 하나는 편리한 대중교통이다. 그렇죠. 집을 사거나 구할 때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안전하다. 맞고. 전세 계약은 보통 2년 단위로 하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에서는 일단 주거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단독주택인지 아니면 다가구 주택인지 아니면 다세대 주택인지 연립주택인지 아파트인지 주거의 형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거주하고 있는 그 집이 마음에 드는지 마음에 들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거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